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던 배우 매튜 페리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는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맡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입니다. 페리는 2023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자택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54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2024년 8월 15일 CNN 보도에 따르면 페리 사망 사건의 의사 2명, 페리의 비서, 마약상, 브로커 총 5명이 연루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은 이들이 페리의 케타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즉, 매튜 페리가 음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튜 페리의 사망 원인과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음모에 가담한 악마들의 만행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의견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1969년 8월 1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타운에서 배우이자 모델이었던 아버지 존 베넷 페리와 캐나다 출신의 미인대회 출신 언론인으로 저널리스트이자 과거 캐나다 총리였던 피에르 트리도의 대변인이기도 했던 어머니 수잔 마리 페리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부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으며 그의 어머니는 방송 저널리스트 케이스 모리슨과 결혼한 뒤 매튜 페리를 키웠습니다. 그는 유년 시기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보냈으며 대학 시절에는 뛰어난 테니스 실력을 자랑하며 주니어 선수 중 최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튜 페리는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를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오타와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감독의 눈에 띄어 몇 편의 TV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후 1988년 지미 리어든의 인생에서의 어느 하룻밤에서 리버 피닉스와 출연한 후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출연한 몇 편의 TV 시리즈가 실패하면서 페리는 시리에 빠졌고 이후 여러 TV 시트콤의 조연을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이때라고 합니다. 그는 스타가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지구상 그 누구보다도 스타가 되길 갈망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며 저는 인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바램은 현실이 되었고 30년간 가장 사랑받는 TV 시트콤 프렌즈의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센스 있고 총명한 챈들러 역할을 통해 페리는 회당 약 11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화려한 사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독 문제와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로 끊임없이 내적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매튜 페리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느꼈던 불안감의 근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혼하신 부모님 사이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의 부재로 혼자 집에 들어가야 했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고 말합니다. 페리는 이러한 경험이 웃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웃긴 몸짓이나 재치 있는 농담 같은 것을 통해 사람들을 웃겨야만 했다고 회고합니다. 매튜 페리의 삶은 연기 경력과 개인적인 도전 과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테니스 신동으로 주목받았지만 가정 환경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보다 TV나 잡지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페리는 아버지를 자신의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10살 무렵부터 엇나가기 시작했고 13살에 처음 술을 접했습니다. 버림받는 기분을 피하고자 모든 이들을 멀리했습니다. 15살에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을 때 캐나다 유소년 테니스계의 높은 순위에 있었지만 캘리포니아에서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결국 그는 연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프렌즈 라이크 어스라는 새로운 시트콤 대본을 접하게 되었고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챈들러라는 캐릭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챈들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프렌즈에서 마지막으로 캐스팅된 주연 배우였고 최연소 주연 배우였습니다. 페리는 처음부터 프렌즈의 성공을 확신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렌즈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페리는 그토록 원하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만으로는 페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매튜 페리는 프렌즈에서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관객의 웃음을 얻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술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그의 동료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이었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톤은 술 냄새가 난다고 말했을 때 페리는 그 순간이 충격적이었지만 애정이 담긴 지적임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의 지지와 촬영장에서의 도움을 받았지만 알코올과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재활시설을 드나들었고 제트스키 사고로 진통제 중독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프렌즈 촬영 중 3년간의 기억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는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했고 2001년부터는 대부분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프렌즈가 마지막 회차를 끝으로 막을 내릴 때 출연진과 관객들은 감정이 복받쳤지만 페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는 자신이 약물 남용에 영향을 받았거나 내면이 무뎌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렌즈는 현재까지도 미국 주요 OTT 서비스에서 상위권에 랭킹돼 있으며 100여 개의 지역 채널을 통해 일주일에 최대 140회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됐던 프렌즈의 스트리밍 플랫폼 수익과 재방료 등은 매년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매튜 페리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유족이 그의 유산을 약물 중독 치료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페리는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스튜디오 60, 웨스트 윙, 엘리 맥빌 등에서 기억에 남는 연기를 펼쳤고 여러 시트콤과 영화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그리움의 끝이라는 연극 각본을 집필하며 작가로서의 재능도 발휘했습니다. 셀마 하이에크와 함께한 영화 사랑은 다 괜찮아와 덤앤더머 서부시대로 가다에서 흥행에 실패하며 TV에서만 통하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브루스 윌리스와 출연한 나인 야드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를 통해 영화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나인 야드2에도 출연하며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굿 와이프에 출연하며 숨 고르기를 한 뒤 2015년 시트콤 오드 커플로 컴백했습니다. 이 시트콤은 성공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즌3까지 방영되었고 2017년 1월에 종영되었습니다. 매튜 페리는 프렌즈 이후 다양한 작품에 도전하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페리는 영원한 사랑을 찾지 못했고 사랑의 열정을 피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페리는 개인적인 삶에서 사랑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프렌즈 촬영 당시 제니퍼 애니스톤을 짝사랑했지만 그녀의 무관심한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이후 줄리아 로버츠와 교제했으나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불안감에 시달렸고 스스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페리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내면의 불안감은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 페리는 약물 남용으로 건강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장이 파열되어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고 2주간 혼수 상태에 있기도 했습니다. 페리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였으며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재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페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재활시설로 개조하여 페리하우스를 설립했고 백악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페리하우스를 나중에 매각했지만 중독자 지원 활동은 계속했습니다. 케타민은 환각작용이 있는 주사형 마취제로 우울 불안 증세 및 만성 통증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치명적인 약물은 아니지만 과다 복용 시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페리는 사망하기 전
2명의 의사로부터 케타민을 공급받았고 약물 중독에 빠졌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2달 동안 5만 5천 달러 상당의 약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문자 내역에서는 이 멍청이가 돈을 얼마나 낼지 궁금하네 라는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페리에게 지속적으로 케타민을 유통해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개인 비서가 대리 투약할 수 있도록 약물을 추가로 남겨두었습니다. 동시에 페리는 브로커를 통해 케타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마약상으로부터 약을 구했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페리의 중독 문제를 이용해 피고인들은 부를 축적했다며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과 페리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 밀그램 마약 단속 국장은 페리를 돈구멍으로 보고 신뢰받는 지위를 남용한 부도덕한 의사들이 안전 표시 없는 약병에 케타민을 넣어 판매하는 길거리 상인들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컴퓨터, 전화기 및 기타 전자 장비를 압수하여 페리의 죽음으로 이어진 케타민을 공급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튜 페리 사망이 연루된 관계자들 체포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연루자가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검사 마틴 에스트라다는 2명의 의사와 페리의 비서, 그리고 케타민 여왕 등 여러 명이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검시관은 페리의 사망 원인이 케타민의 급성 효과라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10월 28일 페리가 사망했을 때 바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연방검사 에스트라다는 페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량의 케타민을 공급한 지하 범죄 조직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5명의 피고인들은 페리의 중독 문제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페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페리의 건강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매튜 페리의 사망과 관련하여 미국 마약 단속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캘리포니아 중앙지검이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수사 결과 페리는 2023년 가을 중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페리는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을 사용하면서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단속국장 앤 밀그램은 페리가 케타민 중독이 심해지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케타민을 구하려고 하다가 거리의 딜러들에게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페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케타민 공급자로 지목받은 자스빈 상하, 페리와 비서에게 의료 목적의 용도로 케타민을 제공한 살바도르 플라센시아 박사, 그리고 자스빈 상하에게서 케타민을 받아 페리의 비서에게 전달한 에릭 플레밍이 포함됩니다. 의사 플라센시아는 페리의 비서와 케타민을 제공해온 자스빈 상하와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센시아는 체포된 후 케타민 사용에 대한 음모 혐의와 추가로 한 건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페리의 비서인 케네스 이와마사는 페리에게 여러 차례 케타민을 직접 주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플라센시아 박사는 이와마사에게 페리에게 케타민 주사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스빈 상하는 케타민 배포 음모, 마약 관련 장소 유지, 메스암페타민 소지 및 케타민 배포를 포함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플라센시아 박사는 케타민 배포 음모, 케타민 배포 및 연방 조사와 관련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케타민 관련 혐의는 한 건당 최대 10년, 문서 위조 관련 혐의는 한 건당 최대 20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센시아와 자스빈 상하는 케타민의 재고와 가격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페리의 사망이 뉴스에 나오자 자스빈 상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합니다. 페리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체내 케타민 농도는 수술할 때 마취에 사용될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페리의 사망은 사고로 판명났으나 익사, 관상동맥 질환 및 부프레놀피네와 같은 요소들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의 죽음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계속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스빈 상하는 케타민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스빈 상하는 보석금 없이 구금되었고
의사 플라센시아의 보석금은 10만 달러입니다. 제스빈 상하의 재판은 10월 8일에 예정되어 있고 의사 플라센시아의 재판은 10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 명의 의사 마크 차베스는 변론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의사 차베스는 케타민 유통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의사 플라센시아와 차베스는 케타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가 다른 환자 이름으로 사기 처방을 하여 약물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매튜 페리의 비서 케네스 이와마사와 에릭 플레밍은 케타민 거래에 도움을 준 범죄에 대하여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마사는 케타민을 유통하여 사망과 중상을 입힌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레밍은 케타민 유통 공모와 사망 및 중상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마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플레밍은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도 변론 합의의 대가로 범죄 사실 인정과 수사 협조로 감형에 동의했습니다. 피고인 5명 모두 페리가 2023년 9월부터 2023년 10월 28일 사망할 때까지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안전보다는 페리에게서 돈을 버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리의 비서인 케네스 이와마사는 페리의 마지막 4일 동안 케타민 주사를 20회 이상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마사는 페리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주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케타민 여왕으로도 알려진 자스빈 상하는 치명적인 복용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약 소굴로 밝혀졌고 케타민 80병, 메스암페타민 알약 수천 개, 코카인, 자낙스 및 기타 마약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은폐하려고 케타민을 닥터 페퍼, 켄 보시라고 불렀습니다. 의사 프란세시아는 최고 형량이 120년이 될 수 있고 자스빈 상하는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그들이 최고 형량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매튜 페리는 겨우 54세였습니다. 발견된 케타민은 정상적인 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약물 중독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튜 페리의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